밖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가족의 다정한 안부 인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당신은 반가움 대신 나중에 말해 피곤해라며 차갑게 등을 돌리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정작 가장 날 선 반응을 보이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는 밖에서 만난 타인에게는 그토록 예의 바르고 상냥한 천사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하는 칼이 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자원이 고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다정함이 왜 집 문 앞에서 사라지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의지력을 무한한 샘물이 아닌 한정된 배터리로 설명합니다. 이를 자고갈 이론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온종일 사회적 평판을 위해 이 에너지를 씁니다. 무례한 고객의 요구와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의 인내심 배터리는 조금씩 닳아갑니다. 퇴근길 지하철, 이미 당신의 심리적 자원은 문자 그대로 바닥인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완벽한 사회인의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다정함을 밖에서 다 써버린 결과입니다. 이때 사랑하는 사람의 대화 요청은 따뜻한 관심이 아니라 추가적인 업무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차가운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눠줄 에너지가 없어서입니다. 결국 타인에게 베푼 친절의 영수증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대신 처리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우리는 이 위험한 에너지 배분 방식을 의도적으로 재조정해야만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유능한 사원, 친절한 동료라는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이 가면을 유지하는 데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심리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억지로 웃음을 짓고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우리 내면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소모됩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 대신 지독한 허기를 얻게 됩니다. 이 허기는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심리적 탈진 상태인 번아웃에 가깝습니다. 결국 밖에서 너무 완벽했던 당신은 집에서 가장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사회적 성공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분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이 무거운 가면을 현관 밖에서 미리 벗어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해지는 이유를 편해서라고 정당화하곤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는 편안함이 아니라 안전함의 역설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무의식적 확신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무례함이 단절로 이어지기에 필사적으로 친절을 유지하지만 말이죠. 반대로 집은 내가 어떤 바닥을 보여줘도 수용될 것이라는 착각이 긴장을 해제시킵니다. 결국 억눌린 본연의 부정적 감정들이 여과 없이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터져 나옵니다. 상대방의 인내심을 사랑의 증거로 착각하며 우리는 점점 더 무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안전함이 반복된 무례함을 견뎌줄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소중한 이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지는 않나요? 칼 융은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내면의 어두운 면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억눌렀던 분노와 짜증은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이렇게 응축된 부정적 에너지는 반드시 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찾기 마련이죠. 이때 가장 만만한 대상, 즉 나를 받아줄 것 같은 가족에게 이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나의 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을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냅니다. 사실 당신은 상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림자를 쏟아낼 곳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본의 아니게 당신의 심리적 하수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면의 어둠을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중한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게 됩니다. 당신의 화가 정말 상대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의 그림자인지 구별해야 할 때입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이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변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받아주던 상대방도 반복되는 날 선 반응에 조금씩 영혼이 마모됩니다. 밖에서 쌓은 성공과 평판이 화려할수록 집안의 침묵은 더욱 무겁고 날카로워집니다. 상대는 이제 당신의 퇴근 소리만 들어도 반가움보다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무슨 말을 해도 화만 내니까라는 포기가 쌓이면 대화의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결국 당신은 사회적으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고립된 섬이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손을 내밀었을 땐 이미 상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뒤일지 모릅니다. 안식처를 파괴하는 것은 세상의 풍파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쏟아낸 감정의 찌꺼기입니다. 무너진 관계의 성을 다시 쌓는 것보다 지금 당장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는 의외로 아주 단순한 물리적 멈춤에 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기 전 딱 1분만 자리에 서서 깊은 심호흡을 시도해 보세요. 밖에서 묻혀온 긴장과 날 선 감정들을 그 자리에 잠시 내려놓는 리셋 의식입니다. 당신이 방금 벗어던진 것은 직장의 직함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갑옷입니다. 이제 나는 사회적 페르소나를 벗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으로 간다고 되뇌어 보세요. 1분의 짧은 휴식은 감정의 오물이 거실까지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방어벽이 됩니다. 감정의 전환점을 만드는 이 물리적인 시간은 뇌에게 안전 모드를 지시하는 신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들이닥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평온하게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의 1분이 소중한 사람의 저녁 전체를 평화롭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 나 지금 방전됐어 라고 미리 말하는 감정 예고제를 활용해 보세요. 오늘 너무 힘들어서 30분만 혼자 쉴게라는 한마디는 거절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침묵을 겁으로 오해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것입니다. 폭발하기 전에 미리 경고등을 켜는 것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감정의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의 피로도를 수치로 표현해 공유하는 것도 가족 간의 좋은 소통 방법이 됩니다. 상태를 공유받은 상대방은 당신을 비난하는 대신 충전이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죠. 감정 예고제는 서로의 감정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돕는 가장 안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솔직함은 때로 그 어떤 다정한 말보다 관계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 만나는 남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깍듯한 예의를 갖추곤 합니다. 이제 그 예의의 딱 10%만 의도적으로 떼어내어 가족에게 할당해 보세요. 고마워, 미안해, 부탁해 같은 아주 기초적인 사회적 언어를 복원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은 관계를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독소입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예의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감정의 충돌에서 서로를 보호합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이 생존을 위한 가면이라면 가족에게 쓰는 예의는 사랑입니다. 아주 작은 존중의 표현들이 쌓여 관계를 지탱하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의 감사를 표할 때 집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 오늘 당신의 다정함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가장 소중한 곳에 먼저 써주세요. 진정한 정서적 성숙은 외부의 평판을 화려하게 관리하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다정함을 남겨둘 줄 아는 절제력입니다. 밖에서 쌓은 눈부신 성공도 돌아갈 따뜻한 안식처가 없다면 모래성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타인에게 쓰던 인내심의 조각을 가족에게 먼저 나누어 주십시오. 고생했어. 사랑해라는 말은 방전된 서로의 영혼을 채워주는 가장 빠른 충전기입니다. 당신의 배터리가 0이 되기 전 집을 위한 여분의 에너지를 꼭 비축해두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하고 깊은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좋은 모습을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보여주세요. 요즘 멘탈은 당신의 다정한 저녁과 건강한 관계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